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직자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까지 광주에 갔습니다. 바로 광주를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 차장, 오늘 어떤 장면이 광주에서 벌어졌습니까? 일단 워크숍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당선인들 찾았습니다. 저 장면은 당선자 워크숍 실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네. 앞서서 5.18 묘지에 참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지금 참배를 하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즉석에서 운동가를 부르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해서 즉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비록 정부가 임의련 행정곡 지정을 안 해주고 있지만 이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임의련 행정곡 그쪽으로 가야지. 자, 하나 둘 시작. 우상호 원내대표의 선창으로 정세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우상호 의원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5.18 기념식 때 공식 노래로 좀 지정을 해달라고 하지만 보훈처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또 2014년 5월 29일 청와대 영빈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안에서 참석자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한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상호 씨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 들어가서 같은 대학을 다녔는데, 물론 친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애창곡인데 훨씬 더 힘있게 부르고 마지막에 죽은 자도 따르라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노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곡으로 하는데 찬성합니다. 근데 하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를 세계에 많이 수출했는데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과정은 왜 수출을 안 합니까? 이 민주화된 과정에서 저 노래가 큰 기여를 했으면 저 노래를 이북으로 수출해서 이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대, 김책공대 애들이 부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광주에 한정 짓지 말고 전 세계의 민주화, 특히 북한 민주화를 하는 그런 노력을 우상호 의원이 보이면서 이걸 주제가로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 거라면 박승준 우리 옛날에 37 부대 정보본부장 했던 분이 지금 보훈처장인데 받아 주셔야죠. 저 노래가 이북에 쫙 깔아서 이북의 대학생들이 저 노래 부르면서 김정은 정권 뒤집어 엎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광주를 세계화하는 거, 한류를 민주화하는 거죠. 자, 민주화의 한류화, 그리고 광주의 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평양에서 불려 퍼지는 그 순간에 대한 이 기원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 차장, 그럼 이제 광주로 간 또 다른 정치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원래는 한 4시 정도에 그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MOU 체결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갑자기 3시에 5.18 묘역을 가겠다. 기자들한테 긴급 공지가 와서 저희가 이제 뒤를 쫓았습니다. 원래 내일 가기로 했는데 일정을 좀 앞당긴 건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는 그 더민주 워크숍 현장에도 와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부둥켜 안고 신발 선물도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박원순 시장 어떤 얘기를 광주에서 남겼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광주 정신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강연 계획도 요청도 있어서 왔지만 제 스스로 또 성찰하고 또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러 그렇게 왔습니다. 계획이 오래전에 잡혀 있었고요. 더민주당의 행사가. 근데 제가 시간이 되면 가서 한번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네, 대권 행보 이렇게 보는 시각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일정 자체를 대권행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 그 일정을 보면 언론사 그 간부들과의 오찬, 그다음에 대학생들과의 강연 이런 일정 가지고도 이제 벌써 대권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제 당내로 보면 더민주가 아예 이제 광주에서 전멸을 했고 무주공산이 된 상황이고 또 박원순 시장 본인으로서도 이제 그 박원순계로 분류될 수 있는 당선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보폭을 넓히려는 게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이 광주에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 행보 때문에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 7월만 해도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가고 싶지만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 가는 것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광주 자주 가고 싶은데요. 광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요.
네, 전 차장 형을 형으로 못 부른다. 홍길동의 마음으로 광주를 가지 못하는 마음을 설명했군요. 문재인 대표 옆에 앉아 있잖아요. 저 당시가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이 마련한 특강에 참석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도 당시엔 같은 당에 있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또 광주를 가면 네. 두 사람의 어떤 광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테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난 좀 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갈 줄 알았는데 네. 오늘 2년 만에 다시 가서 또 기자들이 대권 행보냐라고 했더니 네. 흰 듯 아닌 듯 알쏭달쏭한 얘기를 꺼내 나와서 네. 나가겠다는 건지 안 나가겠다는 건지 말을 안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봤을 땐 누구나 네.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은 그러니까 선거에서 2번 이겼지만 첫 번째 때는 이제 자녀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취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4년 좀 지났는데 사실은 그동안 중간에 임기를 마치지 않고 내년 말에 있을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런 장면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서울시를 반듯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는 또 한 명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 제가 시장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은 최소한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출마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도 요구를 하시는군요. 좀 지나치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일단 2번째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2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겠다는 얘기는 저기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전 본인의 마음은 본인만 아는 것이겠지만 네. 일단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또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 반드시 야당 경선에 나와야 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나온다. 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도 안 한다며 당시 필요한 그 신뢰와 그 표, 또 관리를 하다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또 바뀔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정은 차장의 전망이 맞는지 좀 얼마 지나면 내년 가을쯤 되면 확인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